자, 그럼 톱날의 개수가 많으면 자르기다, 적으면 켜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많으면 자르기고 적으면 켜길까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. 톱날의 개수가 많으면 우선 장점이 있습니다. 부드럽게 잘립니다. 부드럽게 잘려요. 그리고 마감이 좋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뭐 다 많은 걸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. 톱날은 개수가 많으면 장점은 마감이 좋지만 단점은 마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탈 수가 있어요. 그 목재 재단을 해보시면서 타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. 그렇게 탈 수가 있어요. 마찰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탄다거나 또는 목재를 이렇게 재단을 했을 때 그 목재가 이렇게 뭐 오므라든다던가 이렇게 벌러진다던가 하는 경우가 생기죠. 잘못해서 오므라들면 킥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열을 많이 받으면 목재가 이제 그런 현상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톱날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톱날로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해요. 목재를 봤을 때 목재가 이렇게 결이 있어요. 결이 이렇게. 그럼 결 방향대로 이렇게 쪼개면 잘 쪼개지고 이렇게는 잘 안 쪼개지잖아요. 그럼 잘 쪼개지는 방향은 날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. 최소한으로 적게 사용을 하되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가공면이 최대한 좋을 정도로 적게 만드는 게 켜기용 날. 자르기용 날은 날 수가 좀 많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릿이라고 하는 부분, 톱날과 톱날 사이에 이 부분에 너무 좁아서 이 안에 뭐 먼지가 낀다던가 톱밥이 끼어서 불똥이 튄다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로 자르기용은 그렇게 만듭니다. 그러니까 켜기용과 자르기용은 그런 이유로 좀 많고 적고 하는 거고요. 콤비네이션은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톱날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이상적인 거는 보통은 켜기용일 경우에는 톱날이 부재를 재단을 할 때 부재 안에 톱날의 개수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. 자르기는 5개에서 7개 정도 있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자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거스러미도 덜 생긴다. 그리고 열이 덜 생긴다. 그리고 이 톱날을 보시면 이 톱날의 생김새가 있어요. 요 톱날의 생김새. 지금 요 톱날은 날이 한쪽은 이렇게, 한쪽은 이렇게,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톱날이 목공용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톱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톱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중간에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일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. 그거는 어떤 부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톱날의 생김새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뭐 외우기는 좀 어렵고요. 그냥 목재를 사용을 하실 때 내가 보통 원목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, 홈파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직각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 톱날은 날이 이 판보다 두꺼워요. 이 판 사이즈보다 날 사이즈가 두껍습니다.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여기에 3.2에 2.2라는 거는 요 팁이 3.2고 판이 2.2란 얘기예요. 판보다는 날이 좀 더 두껍습니다. 두꺼운 이유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재단을 할 때 이 팁만 잘려야지 이 판 부분이 나무 목재에 닿는다거나 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. 그래서 요 판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적습니다. 그러면 이 톱날의 두께에 따라서 약간 또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. 뭐냐면 우리 테이블스나 슬라이딩 테이블스 사용하실 때 톱날 뒤쪽에 보시면 라이빙 나이프가 있잖아요. 그 라이빙 나이프의 두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거는 기계 제조 회사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뭐 2.2도 있고 2.6, 2.8, 뭐 3.2, 3.6 뭐 이렇게 있거든요. 그 라이빙 나이프의 두께보다 폭의 두께보다 이 톱날 폭이 조금 더 넓은 게 좋습니다. 적으면 안 돼요. 적으면 안 되고 넓어야 좋습니다. 네, 그거는 우리가 재단을 할 때 이제 톱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. 지나가서 재단을 갔을 때 뒤쪽에 라이빙 나이프에 얘가 탁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가 정확하게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라이빙 나이프보다는 팁이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야 됩니다. 그리고 라이빙 나이프가 톱날에 정확하게 일직선이다라고 하면 뭐 같아도 상관은 없겠죠.
그런데 이제 혹시 라이빙 나이프가 휘었다거나 조금 옆으로 튀어나와 있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빙 나이프보다는 조금 더 넓은 팁수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. 그 톱날을 구매를 하실 때 싱커프라고 되어 있는 톱날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좀 계세요. 싱커프는 그 얇은 톱날이거든요. 판도 얇고 이 팁도 얇고, 우리가 그 보통 부재를 자르게 되면 얘가 3.2mm니까 3.2mm가 날아가겠죠. 없어져 버리는 거죠. 근데 그 없어지는 게 좀 아깝다 보니까 뭐 2점 몇 mm짜리, 2.2mm짜리 이런 싱커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싱커프의 원래 용도는 우리 포터블용 테이블소나 또는 3마력 미만의 테이블소 이런 걸 사용을 하실 때는 싱커프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. 3마력 미만의 테이블소에 좀 두꺼운 톱날을 끼면 얘가 힘을 제대로 못 받아요. 힘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부재가 지나가다가 톱날을 딱 잡아버린다든지 하면 모터에도 무리가 가고, 뭐 모터가 무리가 가면 고장이 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싱커프는 좀 그 힘이 적은 테이블소에 사용을 하시고, 일반적인 테이블소 3마력 이상의 테이블소나 슬라이딩 테이블소에서는 조금 두꺼운 톱날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, 이 톱날, 이 판과 이 톱날은 서로 용접을 한 거예요. 이 판은 보통 강철날이에요. 강철이고, 요 팁 톱날, 요거는 초경이라고 하는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 텅스텐 카바이드와 요 판과 강철과 용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용접을 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그냥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좀 브랜드가 있는 톱날들, 좀 고급 톱날들은 그냥 용접은 하지 않고 중간에 구리가 좀 더 들어갑니다. 구리가 함유가 돼요. 그래서 용접을 그냥 하진 않고 이쪽에 합금 중간에 구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,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이 초경은 미세한 가루들을 뭉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이 초경을 얼마만큼 미세한 가루로 만들었느냐, 얼마만큼 좋은 걸로 만들었느냐, 원재료가 뭐가 좋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 그 톱날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이 초경을 어떤 초경을 썼다라는 거를 고지를 해줘요. 이 클레인에 있는 회사의 이 초경은 C3급 이상급이에요. 일반적으로는 텅스텐 카바이드는 C3 이상만 되면 우리 원형 톱날로 쓰는 톱날에서는 뭐 사용하기 괜찮습니다. 좋은 초경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 미세하다는 거는 재단을 하다가 뭐 실핀이라던가 뭐 타카라던가 뭐 못도 있을 수 있고, 뭐 하드우드는 산탄총, 뭐 총알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걸렸을 때 얘가 얼마만큼 깨지냐 안 깨지냐도 중요하거든요. 좀 덩어리가 있는 애들끼리 뭉쳐 놓으면 이게 팍 깨져 버립니다. 팍 깨져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죠. 그런데 좀 미세하게 만들어 놓은 애들은 이게 많이 튀지가 않아요. 그냥 딱 갈아져 버려요. 그래서 안전에도 좀 유의를 하시려면 초경은 C3급 이상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톱날 중에 보시면 이 팁이 그러니까 톱날이죠. 이 톱날이 얇은 게 있어요. 얇은 것들. 걔네들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초경 비싸다고 했잖아요. 이거를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얇게 만들어 놓은 거고, 우리가 톱날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연말을 하시잖아요. 한번 뭐 쓰시다가 뭐 좀 이제 안 잘린다 그러면 연말을 꼭 하시거든요. 아니면 집에서 직접 하시던지. 그 연말을 하실 때 연말을 몇 회를 할 수 있느냐, 또 이제 톱날의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원형 톱날, 테이블소나 슬라이딩 테이블소 또는 각도 절단기에 쓰는 원형 톱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 톱날에 대한 정보, 방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톱날을 구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위시스 목공TV였습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